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 곽상준 중국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찔링님이시죠. 날이 갈수록 지금 폭발적인 인기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성원 한 줄 한 줄의 댓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으시죠? 네, 지금까지 5일밖에 안 돼서 네. 지금 기대치를 너무 올리는 것보다는 네. 길게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기대치를 한번 낮춰주세요. 어떻게 낮춰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화수목 3일 연속 하락하다가 드디어 금요일에 순환매 장세로 1%대 상승했잖아요.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마감 지수를 보면 상해 0.38%, 심천 0.61%, 그리고 심천 거래소 안에 창업한 지수는 0.84% 하락, 과창 50 지수는 0.58% 상승, 항생지수는 한국시간 4시 기준으로 0.85% 상승.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종별로 배터리주가 전고체 이슈 때문에 9% 상승했고, 난리 났었죠. 오늘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데요. 오늘은 배터리는 한 1%대만 상승했고, 배터리 원료가 되는 리튬이나 이런 소재 쪽은 3%대 상승했어요.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아주 장기 하락세를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점차, 물론 그래도 장기적인 뭐 몇 년짜리 시계로 보면 계속 빠졌다 살짝 고개 드는 정도 수준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기가 뭐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전고체 관련 여러 가지 업종별 그리고 개별 기업별 그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자극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에 업종별로 상승 업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금속 3%대, 배터리 1%대, 그리고 의료기기, 게임, 전기기계, 항구, 자동차 부품, 화학, 비료, 통신 장비가 2%대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지난주에 잠깐 순환매 장세로 백화점이나 관광, 호텔 이런 소비 쪽이 잠깐 상승했잖아요. 잠깐 상승했었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백화점, 보험, 관광, 호텔, 증권, 귀금속, 은행이 1% 이내로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상해종합지수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지난주 화수목 하락하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거고. 반도체는 어땠을까요? 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상승하고 오늘도 소폭 상승인데, 근데 뚜렷한 무슨 새로운 이슈나 호재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찔리님 대단합니다. 이거 분명히 사전에 준비 안 된 질문이었거든요. 난 사실 질문 못할까 봐 걱정하면서 질문했는데 바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말까지 중국의 모든 상장사가 다 8월 맨 마지막 주에 가장 실적 공시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주, 물론 반도체주가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에 상장한 반도체주 직간접적인 종목을 합치면 한 80개 이상이 돼요. 근데 파운드리부터 팹리스 그리고 장비 소재 핵심 그 공급망에 속하는 1등주, 2등주 8월 말에 그 실적 공시를 보면 대체로 무난하게 성장한 느낌. 네. 최근에 나왔던 이 파운드리 순위를 보면은 1위가 뭐 압도적으로 이제 TSMC가 이제 70%까지 갔고,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삼성전자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이제 한 자릿수. 그 뒤가 UMC가 아니고 SMIC더라고. 깜놀했어. SMIC.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UMC하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업계 2등으로 올라간다. 뭐 그런 설은 있어요. 네, 근데 쉽지는 않고 합병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SMIC가 파운드리잖아요. 근데 현지에서는 SMIC를 어떻게 보냐면, 물론 첨단 칩 쪽은 아직은 생산 능력 확충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삼성이나 TSMC 기존의 그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부분이 사실은 성숙 공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MIC 뭐 대만 업체나 한국 업체와의 경쟁 관계를 떠나서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칩 분야에서 중국이 한 30%대를 차지해요. 근데 이게 10년 후에 30%에서 40%까지 확장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대부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SMIC는 그 팹리스가 어느 회사가 하든 결국은 중국에서 제일 큰 SMIC 파운드리 쪽으로 와서 생산 요 비중이 점점 커질 거다. 그래서 경쟁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 국내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중국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나라 수출 안 하고 자국 내에서만 팔아도 일단 절반은 먹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잖아요. 시장 그쵸? 자체가 크니까.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요약해드릴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오늘 월요일
장중까지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네. 한 4-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금융당국에서 주식형 펀드 청약 수수료율의 상한을 낮추겠다. 원래 그 주식형 펀드의 청약 수수료율을 상한이 한 1.5%, 1%대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상한은 1% 이내, 한 0.8%로 낮추라. 그러면 증권사들은 이익이 줄어들지만 투자자에서는 한 0.7% 추가되는 네. 이익이 추가되는 개념인 거죠. 비용이 조금 줄어들죠. 네. 그리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거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작년 2024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전임자는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후부터 한 3-4년 동안 중국 증시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 증감위 주석인 이회만을 중국 그 당 조직 밑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거는 당 간부라든지 정부 간부를 조사해서 어떻게 처벌하는 이런 부서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공직자 수사처 네, 뭐 네. 이런 거 개념이죠. 그래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전 증감위 주석이 관련 법규도 위반했고 또 법률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 공문에 이런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반 죽여놨다 이거지. 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작년 2024년 2월에 새로 취임한 그 증감위 주석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평가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전 증감위 주석 처벌하는 걸 보고 지금의 증감위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계통 간부들 너네 일 제대로 하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보는. 잠깐만 여기서 일 제대로 하라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그 테크주 위주로 좀 많이 급등했잖아요. 100% 이상 상승. 근데 중국 정부랑 금융 당국에서 원하는 거는 좀 길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삐쭉. 네, 그죠? 네, 그 보통 그냥 큰 산이 아니고 아주 삐쭉한 산을 3번을 벌써 만들어놨어. 네. 마지막 산이 맞아요. 2015년 산이었고 진짜 2년 반인가 만에 한 3배 올랐어 지수가. 네. 네, 그리고 또 2년 안 돼가지고 또 3배가 다 빠졌어.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뭐 단기간에 급등하면 좋긴 한데 근데 길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해야 중국의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6, 7, 8월에 새로 그 주식 투자 신규 개설자 수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 길게 안정적으로 가야지 새로 들어온 투자자분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단타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 계속 관심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게 핵심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부동산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시장을 옮기겠다. 그리고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이나 소득은 사실 뭐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과거의 부동산이 투자 속성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조금씩 좀 돈을 초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난 토요일에 나온 거고요. 잠깐 차트 한번 보고 오시면 이게 아주 장기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이제 한 2-3번 있었으니까 이제는 느리게 꾸준히 올리겠다. 이런 거죠. 뭐 미국처럼. 그래서 금융당국 간부들도 이게 잘 안 되면 자기 커리어가 사실 끝장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케어하고 싶다.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템포 조절하면서 1년에 올라갈 거 그렇게 하지 말고 3년간 꾸준히 올라라. 그래서 이런 지금 식으로. 증감위 주석이 지금 이 취임한 1년 반 됐잖아요. 이제 계속 오래오래 하려면 증시.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뭐 나왔냐면 그 통계치가 하나 나왔는데 과거에도 한국은 옛날에는 우리 다 ETF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점점 ETF,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말 기준 중국 국내 ETF 시장 규모가 3.73조 yuan. 근데 이게 8개월이 지나서 올해 9월 4일 기준으로
작년 말에 3.73조 yuan이 지금 5.02조 yuan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졌네. 네, 9월 4일 마감 기준 중국 국내 ETF 전체 금액이 작년 말보다 34% 늘었어요. 와, 1,000조 원이야, 1,000조 원.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거에는 중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중국도 슬슬 단타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ETF를 통해서 좀 더 과거 대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갑자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데 이건 오늘 대답 못하면 다음에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증권사나 은행은 당연히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증권사들도 한 수십 개 있잖아요. 증권사가 한 120개 있어요. 120개. 우리도 증권사 많아. 50개 정도 돼. 근데 규모가 잘해. 저희 한국은. 네. 근데 그 중국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에요? 120개? 거의 100 수량으로 따지면 120개인데 한 상위 30개 정도는 다 이름 될 만한.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리서치 센터에서 매일 계속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중국에는 증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 보고서나 산업 정보 보고서 볼 때는 거의 그냥 한 상위 10개 증권사 범위 내에서 보고 있어요. 그중에 CICC, 종신증권, 국태해통, 뭐 초상증권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래서 저는 중국 현지 증권사도 너무 많고 매일 쏟아져 나온 보고서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상위 10개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좀 심층 보고서가 있으면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아니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일요일이 지나서 드디어 월요일이 됐어요. 오늘 이슈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은 해관 총서라는 기관에서 매월 7일경에 지난달 수출입 지표를 발표해야 하지만 이번에 7일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날인 월요일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출입 지표인데요. 파란색 선이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주황색 선이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그럼 보면 제가 숫자를 적어놓은 게 7월, 8월인데 7월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2%, 수입은 4.1%. 그리고 오늘 점심에 발표한 8월 수출 증가율은 4.4%, 수입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수입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수출이 모두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였고 원래 수출은 마이너스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수입은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수입이 드디어 마이너스권역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그 노란색 선에서 보시면 그 노란색 선 바로 밑에가 0이거든요. 보면 0 밑으로 많이 놀다가 지금 좀 올라와 있다는 거. 중국의 지표는 1월, 2월 설날이 1월이나 2월에 있잖아요. 올해는 1, 2월 이렇게. 그래서 중국의 모든 지표는 1월, 2월 따로 발표하는 것도 있고 1, 2월을 합산해서 그래서 항상 1월에 그리고 설날이 겹칠 때는 설날 연휴가 7일이지만 공장회 같은 경우는 7일보다 더 길게 놀죠. 그래서 1, 2월은 약간 계절적인 1, 2월 수치를 정상적인 평균치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도 고향 갈 때 어마무시한 대이동.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한국이 한 15년 전만 해도 정말 대이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시간 걸리던 길을 막 13시간 걸려서 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런가요? 지금은 일반 기차, 일반 열차 외에 고속철도가 아주 편하고 비행기도 있고. 근데 아직은 만약 저소득층 분들은 뭐 티켓 예매가 안 되면 좀 고생 잠깐 할 수도 있고. 근데 고속철도가 생겨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고속철도가 지금 장난 아닌 게 전 세계에서 라인 선 기준으로 그 키로수 기준으로는 지금 중국이 제일 길죠. 그리고 고속철도가 좋은 점이 비행기나 뭐 그 고속버스는 기후가 열악할 때는 또 영향을 받는데 고속철도는 거의 그냥. 근데 속도는 좀 느리더라. 내가 타봤는데 190km까지밖에 안 나가더라고. 아니요, 그 구간마다. 그래? 그 구간이 내가 짧아서 그랬구나. 선전에서 홍콩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까지 중국 몇 번 다녀오셨어요? 몇 번을 너무 보편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선전에서 홍콩에 선전 가는데. 내가 1시간을 기다렸단 말이야.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한정거장 10분 가더라. 10분. 그걸 1시간을 기다려서 타고 있으니까 다시 타보세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잖아요. 열불이. 그런데 190km 가니까 화가 나더라고. 겨우 이거 타려고 내가 근데 지금 고속철도는 퀄리티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최고예요. 고속철도만. 그리고 수출입 지표 관련해서 다음 그림, 요 그림은 월별 무역 흑자예요. 그래서 8월 무역 흑자는
1023.3억 달러. 네, 전월 대비 살짝 늘었죠. 네. 이 막대 그래프 맨 오른쪽이 8월치예요. 네네. 5월 들어서서 계속해서 무역 흑자는 유지되고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 오히려 무역 흑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네. 그리고 그림에는 없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이에요. 누적 기준으로 중국 제품의 수출에서 60.2%를 차지하는 게 전기 기계, 전자 네. 쪽이에요. 60.2%. 근데 그 중에 성장률이 좀 높은 게 반도체. 중국은 또 성숙 공정 많이 하니까 네.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었고 네. 자동차, 여기서 자동차 대부분은 전기차죠. 전기차는 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9%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중국이 요거 외에 방직 의류나 완구나 이런 노동 밀집형, 네네. 노동 지갑형 상품도 성장성은 아직 플러스지만 성장률 자체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점점. 그렇지.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전기 기계, 전자 쪽이 60.2% 차지하고 완구나 의류나 이런 방직, 플라스틱 이런 저부가가치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률도 있고 이게 비중이 이미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수출 구조를 네. 좀 그리고 이어서 네, 올해 들어와서 지금 중국 수출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 건데 지역별 변화가 엄청 네. 충격적인. 그래서 내용이죠? 다음 그림이 네. 저는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 4월 2일에 시작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보시면 2016년부터 24년까지 연간별로 중국의 무역 흑자의 지역별 추이예요. 네. 근데 트럼프 1기 때가 2017년부터 17, 18, 19, 20 요 4년만 보면 되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21, 22, 23, 24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의 무역 흑자예요. 네. 중국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보면 트럼프 1기 때 예를 들어서 2017년 트럼프 1기 마지막 해를 보면 2020년을 보면 중국의 무역 흑자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연두색으로 된 미국이죠. 네네. 그다음이 약간 살색으로 된 EU. 네. 그리고 파란색이 아세안. 근데 4년이 지나서 바이든 행정부 때 4년이 지난 다음에 2024년치를 보세요. 중국의 무역 흑자에서 미국의 비중은 미국의 그 금액은 사이즈가 비슷한데 다른 나라가 늘어서 네. 총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죠? 근데 미국은 거의 그대로인데 무역 흑자에서 EU가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무역 흑자를 견인한 게 가장 큰 게 아세안이랑 기타예요. 아세안은 동남아 10개국. 그리고 여기서 기타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중남미 요거를 다 합쳐서 그래서 이 그림 지난 7, 8년 동안 중국의 무역 흑자 구조의 변화를 보면 미국, 유럽의 비중은 어느 정도 늘어나거나 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외에 아시안 시장 그리고 네. 기타 신흥국 시장의 기여도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도별이고 어젠가 지난 주말에 네. 소식 나온 거 보니까는 미군 줄었어요. 미군 조금 줄었는데 네. 총량은 늘었어요. 네. 총량 이거 그림도 그걸 보여주는 건데 총량이 늘었는데 어디가 늘었나 봤더니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엄청나게 늘은 그래서 거야. 중국이 2013년부터 1대1로 국가 발전 전략. 그래서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 지나고 지금 한 12년 차.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하니까 그 수출 다각화의 그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8월 누적 기준 중국의 무역 상대. 여기서 무역 상대는 수출입 합친 거예요. 무역 상대에서 아세안이 1위예요. 아세안이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16.7% 차지하고 EU가 13.1%, 3위가 이미 10%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는 9%대예요. 미국? 네, 미국. 네, 미국. 네. 그리고 그 중국이 150개 국가랑 1대1로 그 수출 다각화를 하잖아요. 1대1로 합계 수출입이 전체의 한 5.4% 증가.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렇고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도 그렇고 중국의 대미 수출입 금액이나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네네. 미국 외의 시장의 그 플러스 성장이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충분히 커버해서 네.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아직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우리 찐이님이 한국어도 엄청 잘하시지만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이 잘하시고 한 나라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사실 이번에 찐이님 스폰서가 된 우리 출판사 이레미디어의 책을 일본어 책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각도기님 그 미국 마감 시험 보고 제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샀는데 이게 겹친 거야? 제가 어제 그 교보문고에서 영어나 일본어 외국 원서도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하루 전에 제가 이거 일본어 원서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 책은 일본에서 날라와야 되니까 5일에서 6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걸 아침에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찐님 그 하는데 쓰는 스폰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아마 뭔가 짠 것처럼 근데 너무 웃기네. 진짜 우연이네. 그리고 요거 일본어 원서는 그 한국어 버전이 나이 투자술 그리고 일본어 버전도 번역하면 나이 투자술. 난 자꾸 나도 자꾸 술. 그 밑에 소제목이 시장은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가. 우리는 그게 없었습니다. 시장은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가. 한국어 버전에는 소제목이 안 적혀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하나 더 준비했는데 중국 증권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그 리서치 센터 연구원들이 막 보고서 쏟아내잖아요. 근데 8월 29일 8월 말까지 중국 증시가 테크주 위주로 AI주 위주로 계속 몇 개월 오르다가 8월 29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9월 들어 좀 이익 실현이 나오고 좀 그렇죠. 순환매 장세. 근데 이런 장세에서 중국의 상위 몇 개 증권사들이 지금 9월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한 10개 정도 봤는데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근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국태 해통증권. 옛날에는 국태증권, 해통증권인데 작년에 합병됐어요. 옛날 뭐 국태민한증권 뭐 이러지 않았나? 아닌가? 네, 근데 그게 맞죠? 합병됐어요. 그렇죠. 네. 국태 해통증권은 요 리포트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A주 시장의 단계적인 조정에 대해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신용거래랑 유통주 시총은 아직은 역사의 어떤 평균치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보다 뭐 높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아직은 지금 장세를 뭐 너무 과열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게 국태 해통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화태증권이 있어요. 화태증권은 9월 들어 이익 실현의 압력이 이런 순환매 장세가 진행되면서 좀 등락폭이 좀 커진 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나 이런 어떤 분위기 면에서 조금 이익 실현이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 증시 상승세를 이끈 그 견인력,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견인력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 그 마지막으로도 초상증권이 있는데 초상증권은 지난주에 발생한 조정 장세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길에 겪어야 할 조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은 톤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게 제가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게 중국 주식이 올릴 때 미친 듯이 올렸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 고점 잡아서 멍든 사람들이 꽤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래량이 꽤 많이 터지면서 지금도 3조 원이나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조 위안이지. 이러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갔다 하면 나는 물린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작년 9월부터 좀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3, 4년 동안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 연초부터 21, 22, 23, 3년 넘게 그래서 중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국 주식에 대해 사실 십몇 년 동안 겪으면서 많은 실망감도 들었고 좀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중국 정부가 통화 완화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뭐 부동산 완화 여러 가지 패키지 정책 그래서 한두 달 오르다가 연말 들어서서 좀 쉬다가 1월 20일에 딥시크 돌풍이 불어서 또 다시 테크주 위주로 그래서 좀 모든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좋아 화이팅 아직 자신감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아니야. 과거의 그런 너무 소모적이고 약간
실망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이 오른 것처럼 10년 만에 최고치지만 상처가 아물고 있는 거지. 네. 아주 신나서 뿜뿜하는 장은 아니고 뿜뿜했다 또 잘못될까봐 지금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예요. 정책 당국이. 네, 이번에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른 가장 큰 견인력이 딥시크를 비롯한 뭐 반도체 국산화, AI의 중국의 그 미국 AI 독과점을 돌파.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성장을 이끈 그 자극 요인에 비해서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기술적인 국산화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국만 지금 조금 한국도 하고 있는 거지. 상법 하니까 지금 한중일 모두 굉장히 세게 이쪽으로 트렌드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일본이 제일 먼저 앞섰고 한중일 3국 중에서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한국 지금 이 순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그 근본 요인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이랑 한국은 딥시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모양새는 보면 모양새는 좀 다른 건 분명히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기업들의 저평가를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쪽은 산업 발전과 같이 이끌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